안녕하세요. 오늘 7월 28일 화요일입니다. 휴가를 많이 가셨는지 사람은 좀 적은데 더워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약간 어리버리 된다고 해야 될까?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느낌이. 주식시장도 그렇죠. 오늘 늦게 시작해서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. 어제 미국 주식시장은 지수는 별로 안 빠졌는데 반도체만 많이 빠졌죠. 반도체 빠지고 하이퍼스케일러 하고 이제 서비스 업체, 반도체 사가는 쪽 주가는 좀 좋았죠. 롱숏 하고 있는 겁니다. 롱숏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. 그래서 오늘 반도체, 우리나라 거의 반도체 지수인 우리나라 주가 지수는 빠져서 시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. 넥스트도 그렇고. 그다음에 중국 장신반도체 이런 것도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다 가져와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. 펀더멘탈,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가 돈을 못 벌 리는 없죠. 돈을 많이 벌고 내년도 벌 것 같은데 그걸로 달려온 건데 빠지죠. 그래서 펀더멘탈은 훼손되지 않았어요. 그러니까 사실 그게 어떤 게 펀더멘탈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왜 펀더멘탈을 안 믿게 된지 아시겠죠. 심지어 펀더멘탈을 잘 파악해서 포지션을 해도 이렇게 돼요. 그리고 가는 와중에도 또 이제 수급이나 여러 가지 시장 상황, 그러니까 기업은 돈을 버는데 전쟁이 난다든가, 뭐 갑자기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든가,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왜 기업 실적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지, 기업 실적으로 주가를 맞추는 걸 신뢰하지 않는지, 또 매크로 전망으로 주가를 맞추는 걸 왜 신뢰하지 않는지 이제 좀 아셨을 텐데, 이거를 저는 이제 무수히 많이 겪는 거죠. 겪었었던 거죠. 나는 매크로를 맞췄는데, 금리 뭐 상승하고 이런 거 다 맞췄는데 그 금리를 못 맞춰요. 경제를 맞춰도 금리를 못 맞춰. 금리를 맞춰도 주가를 못 맞춰. 기업 실적을 맞춰도 기업 주가를 못 맞춰. 계속 이런 게 반복되다 보면 이게 무의미한가?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. 하지만 그 단계를 또 지나면 무의미한 건 아니구나. 가장 중요한 건 내 포지션 관리구나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.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어떤 상황이 돼도 포지션 관리를 잘하면 잃질 않아요. 잃지 않고 벌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시장이 아무리 좋고 내가 아무리 잘 맞춰도 포지션 관리를 못하면 돈을 못 벌어요. 그게 그래서 기관들이 그렇게 맨날 포트폴리오 관리 얘기하고 거기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. 내 상황, 내가 돈을 얼마나 동원할 수 있나, 내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나, 그거 자체가 이미 사업이거든요. 그런데 그거는 신경 안 쓰고 외부만 보면서 이게 뭐 돈 벌 거니까, 다 번다니까 AI 가는 건데 이렇게 하면 이제 돈은 못 벌어요. AI 가는 세상을 맞춰도. 그래서 좀 허무하죠, 그죠? 그래서 아시잖아요. 경제학자나 공학자들이, 공학하시는 분들 왜 돈을 못 버냐? 이제 그분들은 그 세상은 보여. 하지만 이제 주식을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, 정말 돈이 많고 연봉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은 이제 계속 쭉 가지고 계시면 되는데, 그분들도 털릴 때가 있습니다. 그래서 뒤늦게 말씀드리지만, 제가 예전에 차익 실현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캐시만큼 안심이 되는 게 없거든요. 그래서 좀 이제 뒤늦은 얘기고. 근데 또 장 좋으면 또 이런 생각 안 합니다. 사람이 원래 그래요. 그래서 이제 유서 깊은, 역사가 깊은 운용 조직은 이걸 이제 내재화해서 시스템화 해가지고 이런 것 이제 그런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이제 돼 있는 거고. 이 정도 하고, 오늘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계속 저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물리신분은 여기서 손절하긴 늦는다. 과거를 신경 안 쓰고 지금 살 거야? 그럼 삽니다. SK 하이닉스, 삼성전자. 근데 과거의 망령, 우리가 엄청나게 질러놓은 위에서 물린 그 과거의 망령이 우리를 계속 끌어내리고 있는 거죠. 물리신분은 어쩔 수 없고요. 물리신분은 여기서 손절하면 당분간은 이제 링 아웃이에요. 당분간은 못 돌아오십니다. 그래서 좀 하반기 생각하면 여기서 이제
털고 나가는 것보다는 좀 버티는 게 기대이익이 좀 더 높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물리신 분은 가만히 있는다. 성과급 받으신 분들, 거기 반도체 분들 언제든 사셔도 됩니다. 성과급 많이 받으셨으니까. 내 회사 사기 싫으면, 대부분 내 회사 안 사잖아요. 내 회사 사기 싫으면 다른 회사 거 사시면 됩니다. 포트폴리오 조정하신 분들은, 이분들이 이제 가장 힘든 그러니까 뭐, 캐시가 30% 이상 마련해 놓으신 분들, 살까요? 뭐, 저한테 계속 물어보시는 분 있어요. 살까요? 캐시 많이 만들어 놨는데, 그 조바심이 없어질 때 저는 샀으면 더 좋겠는데, 지난 8개월, 10개월하고 달라요. 이게 막 못 사가지고 안 달라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요. 그래서 사면 물릴 테니까, 그냥 종가에 사시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. 장중에 보지 마시고, 종가에 사도 다음날 되면 또 올라가면 또 막 사고 싶은 게 어제 같은 장이잖아요. 그래서 종가에 사시고, 금요일에 사시는 걸 또 추천드리고,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지금 펀더멘탈 뭐 이런 거 보실 필요 없고, 뉴스 보실 필요 없고, 보셔도 그냥 지나가세요. 이게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. 지금은 누가 조바심 내면서 던지냐, 누가 조바심 내면서 사느냐의 게임인 거지, 실적이 얼마고 이런 건 큰 의미 없을 겁니다. 특히 한국 시장은. 제가 그랬잖아요. 여름에 그 수급이 빈다고. 여름 아직 안 끝났고요. 8월 중하순 돼야 돌아옵니다. 실제 수급이. 그 전까지는 흔들면 흔들리는 시장인 거고, 흔들고 싶은 데도 있고, 알고리즘은 지금 너무 신나서 CTA들은 지금 흔들고 있는 거고, 그게 지금 시장 펀더멘탈입니다. 다른 게 펀더멘탈이 아니고. 그래서 이런 장에서 막 뭐랄까, 이게 좀 잔인한 얘기인데, 저도 한번 억울해서 운 적이 있습니다. 장 끝났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. 펀더멘탈하고 완전히 다르니까.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냉정해져야 됩니다. 이뤄서 밈화되는 주식들 있잖아요. 그런 거 다 경계하셔야 됩니다. 지금부터는 재밌긴 한데, 밈 이런 거 만들 시간에 볼 시간에 제 생각에 조금 더 냉정하게 신장을 판단해야 되는 시기입니다. 여기 잘 버티시면 하반기지 이미 4분기는 좋으실 테니까. 힘든 시장인데 잘 버티시길 바라고요. 저도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상승의 단초 이런 게 있으면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속상하죠? 네, 참 그래요. 속상할 때 어떻게 버텨낼 것인가 사람마다 다른데, 어떤 분은 이제 진짜 심각하게 이 상황을 냉정하게 다시 분석하시는 분이 있고, 어떤 분은 이제 외면하시는 분이 있고, 어떤 분들은 그냥 허허 웃으면서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, 뭐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긍정적인 게 항상 이익을 거둔다, 그게 진짜 그런 건지.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버지 엄청 긍정적이신 분인데 그렇게 잘 되지는 않으셨거든요. 그래서 긍정이 계속 되다 보면 어떤 면에서 바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, 그런 거 약간 저는 그냥 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. 실제 리얼리티 세상은 그렇지 않으니까. 그래서 저는 냉정하게 대응하는 편을 더 선호합니다. F긴 하지만 오히려 그래서 냉철하게, 지금은 내가 불리하고 내가 실수했고, 사실 실수도 아니죠. 투자하다 보면 원래 그렇습니다. 이게 이제 다반사인데, 어쨌든 지금 내가 불리하다, 내가 섣불리 움직이면 안 된다, 내가 여기서 정신 안 차리면 내 생돈 날리고 그냥 바보 되는 거다, 그런 생각으로 냉정하게 나를 제어해야 됩니다. 시장을 제어하려고 하지 말고. 그래서 제가 이제 위기관리 전문가이다 보니까 위기에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잘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살짝 위기니까 잘 버텨서 이번 주를 잘 또 버텨야 됩니다. 목요일이 제일 힘들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오늘도 패닉에 버리지 않기를 바라시고요. 패닉에 또 사시면 안 됩니다. 좀 안정되면 사셔야 되니까. 59분. 네, 전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